괜찮습니다. 제가 질감에 대해서 풀어드리려고 진짜 자료를 많이 만들었었어요. 페이지만 해도 100페이지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또 줄여가지고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좀 만들어놨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교육이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정리한 내용들을 따로 보내드릴게요. 제 이력인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냥 이것도 이력도 한 3장 나오는데 줄여서 쓸데없는 게 많아요. 네,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조라고 하고요. 그 유튜브 활동은 꽤 오래전에 했었어요. 근데 이제 베이직 교육으로 다가가다 보니까 굉장히 재미없어요. 트렌드적인 커트보다 베이직에 좀 집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베이직에 빠져보니까 그 원리를 알게 되면 모든 커트를 다 가능하게 돼요. 모든 커트를. 베이직을 알게 되면 어떤 강사가 하는 커트든 다 카피가 가능해요. 도해도도 다 이해가 되고 어떻게 들어서 잘랐는데 그게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 너무나 쉬운 거죠.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는 이제 저의 교육 자료가 될 만한 내용이 너무나 많아서 좋아요. 딱 보면 바로 따라할 수 있죠. 저는 더 배움 아카데미라고 검색하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근데 제 인스타에 누르시면 링크가 바로 있어요. 찾기 힘드신가 본데 링크를 누르시면은 그 유튜브랑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에다가 이제 조금 여러분들한테 도움될 만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은데 베이직적인 내용이 많다 보니까 요즘에 우리가 조금 한참 유행으로 쏠리는 게 어떤 커트냐면 이제 트렌드 커트. 그러니까 레시피적인 거죠 결국에는. 근데 레시피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게 내가 그걸 외워야 돼요. 그리고 배우더라도 당장 가서 쓰려고 해도 못 써요. 왜냐면은 우리 솔직히 가서 연습 잘 안 해지잖아. 그죠? 당장 연습해도 솔직히 기억날까 말까인데 그 다음날 가서 연습해요? 잘 안 되거든. 솔직히 나도 바쁘고 뭐 하다 보면은 바빠서 안 되는데 나중에 시간 내서 해야지 했는데 기억이 안 나. 결국에 뭐야? 내가 하던 방식대로 하고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원리로 질감을 풀어낼 거고요. 베이스 컷은 굉장히 빨리 자를 거예요. 왜냐면 질감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베이스 컷은 이렇게 해도 베이스 컷을 자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굳이 이렇게 내가 에너지를 이렇게 많이 써가지고 이렇게 막 해가지고 또 질감해야 되고 또 드라이 해야 되고 이렇게 안 해도 됐었구나 라는 걸 좀 깨달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본에 가보면 일본에도 트렌드 문화가 있잖아요. 그죠? 일본도 이제 교육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막 약간 장인 정신 이렇게 갔다는 것처럼 막 하나 다 이렇게 해서 할 것 같은데 그 베이스 컷에는 속도를 오히려 빨리 하고 질감의 시간을 오래 써요. 베이스 컷은 한 15분에서 20분 안에 그보다 더 빨리 끝납니다. 10분 안에 끝나요. 라인 잡고 대충 형태 만드는 거. 그게 이제 베이스 컷이거든요. 베이스 컷이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형태 잡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질감을 뽑아내는 거예요. 거기에 시간은 거의 1시간 씁니다. 그만큼 이제 꼼꼼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질감은 스케치라고 생각합니다. 커트는 스케치예요. 그래서 블런트적인 느낌은 직선적인 느낌, 사각형을 만들 수가 있어요. 선을 만들기 좋은 그런 커트 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틴닝 같은 경우에도 그 친구가 하는 역할이 있어요. 꼭 필요한 존재라고 봐야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저분하다고 안 쓰는 경우도 있고 지저분해서 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어렵게 생각하는 거죠. 뿌리 안쪽까지도 들어가야 되는데 뭔가 지저분해질 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 자꾸 끝쪽에만 넣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펌이 걸리는 쪽에만 웨이브를 넣는 거죠. 질감을 넣어서 웨이브를 걸어버리자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안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내부에 있는 구조는 빵빵해져요. 여기는 뚱뚱하고 여기만 가벼운 거죠. 결국은. 그죠? 그래서 저도 손님들이 저도 이제 손님을 받고 있지만 항상 오시면은 어쨌든 첫 번째가 질감적인 부분이 안쪽은 너무나 빵빵하고 끝에만 가볍다는 거죠. 한 손가락 한 마디 정도부터 다 가벼워요. 그쪽으로 컬이 딱 들어갈 만한 위치에서만 가볍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런 질감적인 부분들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도형인데요. 우리가 커트에서 쓰는 도형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심플하게 생각하죠. 그 세 가지면 커트 그만. 섹션에서도 쓸 수 있고 우리가 전체적인 형태에서도 쓸 수 있고 이 세 가지를 부분마다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잡아내려면 점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사각형을 만들더라도 정확한 점을 찍어서 그리는 사각형이랑 우리가 그냥 사각형을 그리는 것과는 형태가 깨끗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시려면 정확한 중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중점. 그래서 오늘은 점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할 건데 틴닝과 질감은 점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점을 많이 찍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슬라이싱, 점이 많이 찍혀요. 틴닝, 점 찍히는 거죠. 근데 블런트는 어떻게 된다? 블런트도 점으로 표현을 할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점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틴닝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점이 작았을 때 예를 들면 틴닝 10%, 15% 나가는 걸 여러 번 자르게 되는 이런 효과가 생깁니다. 모발 형태. 근데 우리가 50%짜리를 쓰면 이런 형태가 생겨요. 공간이 커지죠. 공간이 작게 되는 것들이 이제 홈페이지가 적은 틴닝. 공간이 넓게 되는 게 홈페이지가 넓은 틴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딱 결정되는 게 뭐예요? 지저분함. 둘 중에 뭐가 지저분하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게 더 지저분해요. 왜냐면 점이 많이 찍힐수록 면이 사라져요. 면이 사라져요. 근데 큰 점은 어쨌든 지저분함이 반이 날아가지만 나머지의 또 반은 면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 나머지 그 면이 결국에는 윤기를 부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0% 나가는 가위라고 해서 안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은 내가 이런 표현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 틴닝을 사용하는 거라고 봐요. 그리고 점과 이제 선인데요. 점이 많으면 당연히 아까처럼 지저분해 보이고 푸석해 보이는 건 당연하고 약간 희미하게 보이는 거죠. 그죠? 근데 선은 어떻게 약간 선명한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곱슬이나 숱이 많이 없는 분들은 약간 부시시한 느낌, 투명한 느낌이 좀 강하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직무 같으신 분들은 되게 직선적인 느낌이 많이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이미지 연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와 세로죠. 가로와 세로. 가로 슬라이스와 세로 슬라이스 우리가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렇게 할 때. 그죠? 근데 이제 두상이 넓을 때, 좁을 때, 그 다음에 두상마다 부위가 다 다르죠. 그리고 내가 가볍게 만들고 싶을 때 층을 낼 수도 있는 거예요. 세로 슬라이스 같은 경우는. 가로 슬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무게감을 많이 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레이어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세로 슬라이스를 많이 쓰죠. 왜? 가볍게 표현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우리가 레이어드를 잘못 배우면 어떻게 돼요? 밑에가 무너져. 아웃라인이 다 무너져. 예를 들어서 얘기해볼까요? 숱이 많으신 분들은 섹션의 양이 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층이 많아야지 더 유리한 거예요. 가벼워 보이기 위해서. 근데 숱이 없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숱을 없어 보이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숱을 많아 보이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숱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많아 보이게 만들어? 그죠? 근데 그거는 섹션을 조절하셔야 돼요. 섹션을 조절해서 아웃라인의 무게감을 많이 실어줄 수 있도록 섹션을 작게 떠서 최소화로 층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숱이 없으신 손님들이 많이 와요. 그런 분들이 고민이 레이어드를 하고 싶은데 층을 내고 싶은데 달라붙어서 그게 문제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무 가벼워 보이니까 풀풀 날리죠 그런 분들은. 근데 무게감 있게 잘라주면은 만족도가 되게 높이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섹션의 양에 따라서 레이어드라도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여러 가지를 알려드리겠지만 원래는 이제 롱 레이어드 베이스 컷이 있어요. 그 베이스 컷 하나로 9가지, 12가지 작품까지 나와요. 그 베이스 컷 하나로. 근데 복잡하지 않다는 거죠. 이 베이스 컷 하나의 목록이 있으면 1번부터 8번까지 목록이 나온다고 치면 그 1번부터 8번에서 8번 빼고 9번 넣으면 돼요. 5번 빼고 10번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한 끗 차이로 커트의 느낌이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원리를 이해하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무언가의 레시피, 빌드 컷이면 빌드 컷, 레이어드 컷이면 레이어드 컷, 허쉬 컷이면 허쉬 컷. 그 것만 자꾸 레시피만 따오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썼을 때 어때요? 우리가 고객을 맞이했을 때 너무나 다르거든요. 가발에다 연습했던 거랑 고객의 두상의 크기, 그 다음에 오류의 흐름, 그 다음에 숱의 양이
옥시피탈부터 어떻게 나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근데 실제로 해보면 어떻게 돼요? 아웃라인이 다 무너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위에만 빵빵하게 대두처럼 그런 경우를 많이 겪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섹션의 양을 조절하고 위에 부분을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볍게 만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질감이라는 부분들을 좀 많이 오늘 알아가실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원넥스, 그 다음에 그라듀에이션, 레이어를 옆에서 그냥 모습에서 도해도를 펼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 제가 점을 일부러 다 박아놨어요. 왜? 제가 질감은 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점이 한쪽에서 이 직선적으로 느낌이 있는 게 원넥스예요. 그래서 지저분함이 안 보이는 거죠. 점이 다 아래 같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그라듀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층이 앞뒤로 나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점의 높이가 다양하죠. 그죠? 근데 이 점에 대한 부분이 지저분한데 이걸 없애려면 결국에는 질감적인 부분으로 달라붙게 만들고 얘네들끼리 겹쳐지게 만들면 면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이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점의 높이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층이 많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지저분함이 높아진다고 봐야 되겠죠. 점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점이 많으면 결국 지저분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점이 너무 많다면. 자, 이제는 질감의 종류의 내용인데요. 틴닝과 포인트 컷이에요. 틴닝과 포인트 컷. 틴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틴닝을 사용하게 되면 안에 무언가가 받침대가 항상 있어요. 받침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희미한 점이 많이 남아서 지저분하게 보이는 게 지금 희미한 받침대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틴닝은 굉장한 장점이 있어요. 모류를 교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 구조를 만들 수 있어요. 두상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튀어나오게 만들 수 있고 오히려 튀어나온 부분을 들어가게 가라앉힐 수도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최대 장점은 제가 썼을 때는 들어간 부분을 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다음에 포인트 커트 같은 경우에는 라인을 표현하는 건데 결국에는 이렇게 도려져 내가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의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한 공간이 없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공간 사이사이에 받치는 애가 있기 때문에 라인이 유지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라인이 요거밖에 점이 4개밖에 유지가 안 되겠죠. 근데 나머지는 다 점이에요. 이렇게 도려내는 순간 여기 다 층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게 더 지저분할까요? 물어봤을 때 저는 이게 더 지저분하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면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슬라이싱이 2가지가 있어요. 슬라이싱 2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손을 돌려서 쓰는 슬라이싱 같은 경우에는 끝이 뾰족해져. 끝이 엄청 뾰족해져. 그래서 결국에는 점이 어떻게 되죠? 굉장히 작아지죠. 대신에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지저분한 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비드라이 베이직 테크닉은 면을 살리고 있죠. 면적을 넓게 살리고 있어요. 그래서 비드라이를 이 비드라이 베이직으로 정확하게 넣게 되면은 하나도 안 지우고 커트가 하나도 안 지우고 그래서 결국에는 질감 같은 경우는 공간 활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간 활용. 그래서 지저분해질까 안 지저분해질까 물론 그것도 고민하셔야 되겠지만 공간을 활용해서 우리가 넣어줄 곳을 넣어주고 아니면 흐름을 주고 다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레저 같은 경우에는 요 기법을 많이 쓰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 다발에서 면을 깎아내는 거예요. 그럼 사각형인 이 면에서 위아래를 깎아낼 것이냐, 그죠? 좌우를 깎아낼 것이냐에 따라서 흐름이 바뀌겠죠. 그래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짧은 머리는 긴 머리를 따라간다라고만 계속 기억하시면 돼요. 짧은 머리는 긴 머리를 따라간다. 짧은 머리는 긴 머리를 따라간다. 방향성에 대한 것도 있고 볼륨에 대한 것도 있겠죠. 그래서 짧은 머리는 긴 머리만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형태에서도 보브커스 생각했을 때 전대각이라는 게 보면은 짧은 머리는 긴 머리를 따라가죠. 앞쪽에서 우리가 컨케이브를 잘랐을 때도 짧은 머리는 어디로 따라가? 긴 머리를 따라가죠. 그죠? 그래서 그것만 기억하시면 그 원리만 알고 있으시면은 우리가 틴닝을 하실 때 조절할 수가 있죠. 높이를 조정할 수 있고 짧은 머리를 만들어서 긴 머리를 따라가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테크닉 같은 경우에는 라인 시딩에서도 나오는데 슬라이싱 가위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틴닝으로도 가능해요. 단지 색깔이 다른 거죠. 형태의 느낌이 조금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요거는 이제 면으로 제가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블런트를 잘랐을 때는 이런 딱딱한 느낌이 있다면 포인트 커트, 슬라이싱은 이런 가벼운 느낌의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라이싱 같은 경우에는 모다발이 뭉쳐져 있게끔 만들어 보이는 표현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영상 같은 거 보시게 되면은 빗으로 딱 해가지고 딱 빗질하면 그 사이사이에 공간이 막 입체감이 있어지는 거 있잖아요. 거의 다 슬라이싱 가위로 사용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포인트 커트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로 만들어낼 수는 있겠죠. 초 커트가 있고 그다음에 딥 포인트 커트 거의 보통 두 가지로 쓰거나 아니면 CC보드 포인트 커트로 쓰는데 결국에는 슬라이싱보다는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모다발의 느낌이 위로는 못 올라가고 아래쪽에만 놀고 있겠죠. 그래서 어느 게 더 가볍냐고 했을 때는 얘가 제일 가볍겠죠. 어느 게 제일 무겁냐고 했을 때는 얘가 제일 무거워 보여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비드라이로만 사용했어. 했던 작품이고요. 여기는 이제 그냥 블런트적인 느낌으로 잘라냈고 여기 비드라이로 사용하고 빗질을 하니까 여기 입체감이 표현되죠. 그죠? 그래서 다르다는 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다른 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블런트에 넣고 그다음에 포인트 커트만 넣었어요. 그럼 이제 모다발의 느낌이 안 생기죠. 같은 빗으로 빗질을 했더라도 밑에만 좀 가벼운 느낌이 발생이 된다고 봐요. 그다음에 여기는 베이스 커트가 들어간 거고요. 틴닝만 사용했을 때 우리가 복날과 빛날이 있어요. 복날과 빛날. 그래서 요 느낌 같은 경우에는 빛날을 위로 해서 사용했을 때, 빛날을 위로 해서 사용했을 때,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너 그라라고 해서 밑에가 어떻게든 지저분한 거예요. 밑에 속이 지저분한 거고 얘는 위가 지저분한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윗면을 많이 도려낸 거고 얘는 속면을 많이 도려낸 거예요. 모든 슬라이스를 계속 속면을 도려낸 거예요. 슬라이스를 그냥 하나로 통째로 자르는 게 아니라 다 나눠서 잘랐어요. 등분을 다 나눠가지고 계속 속만 자르고 얘는 계속 겉만 잘랐어. 그러니까 지금 같은 길인데도 불구하고 길이가 달라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 표현을 계속 잘 보셔야 돼요. 이너 레이어로가 넣었을 경우에는 밑에 라인이 살아있어요. 그 라인에 진한 색깔이 묻어있죠. 근데 이너 그라 같은 경우에는 속면이 날아가니까 속이 가벼워 보이죠. 그럼 내가 표현하고 싶은 커트 스타일이 어떠냐에 따라서 가위 쓰는 방법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스케치처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스케치처럼. 그래서 내가 내고 싶은 그 형태, 그 다음에 이제 질감적인 느낌을 어떻게 뽑아낼 것이냐에 따라서 도구를 바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싱을 먼저 썼으면 틴닝을 2차적으로 다시 써요. 그리고 슬라이싱 같은 경우에는 최대 장점이 뭐냐면 팽창한 부분을 가라앉게 만들어요. 그리고 흐름을 만들 수 있고. 근데 틴닝 같은 경우에는 그 슬라이싱 썼던 부분은 보통 우리가 슬라이싱을 쓸 때 사선 섹션이나 가로 섹션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팽창된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근데 세로 섹션으로는 우리가 체킹을 안 해요. 근데 거기서 오류가 나요. 가로와 사선만 사용했을 때는 세로에서는 분명히 볼륨감과 그 다음에 플랫함을 조절해야 되는데 그걸 조절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가로 슬라이스로 질감을 들어갔다면 세로로는 무조건 체크해야 되고 세로로 들어갔다면 가로로도 무조건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그 두 가지는 꼭 가져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아웃라인만 레저를 사용했던 건데요. 이렇게 좀 딱딱한 선이 있다는 거는 이제 레저를 사용했을 때는 이렇게 약간 부드럽게 표현이 가능하고요. 윗면만 도려냈어요. 얘도 윗면.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아까 이너 레이어 틴닝 사용한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갔는데 윗면만 긁어낸 거죠. 그래서 어떤 게 제일 지저분하냐고 얘기를 한다면 레저가 제일 지저분해요. 레저만큼 지저분한 건 없어요. 왜냐면은 모발을 긁어내요. 큐티클이 다 긁어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레저의 날도 선생님들이 선택을 할 때 어떤 날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쓰고 있는 날 가지고 한다고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날카로운 날로 사용을 하셔야 긁힘이 덜 생겨요. 큐티클이 다 벗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좀 부시시하거나 지저분한 형태가 많이 표현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싱을 나누는 효과에 따라서 만드는 건데 가로 슬라이스는 이제 형태 컨트롤이 쉽고 균일하게 빗질이 가능하고 곡선과 두께감을 남기면서 조정이 가능하다. 세로 슬라이스는 위아래 볼륨, 플랫하게 만들 것이냐 볼륨을 줄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조절하기가 쉬운 거고요. 사선은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사선은 방향, 세로는 볼륨감 조절, 가로는
하나만 좀 더 집어넣자면 골격 보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로. 골격 보정이 가능하다. 가로로 틴닝을 넣어서 골격 보정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틴닝 사용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가져가셔야지만이 사용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질감을 넣게 되면 전체를 다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패턴으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 돌아다니면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좀 더 재밌게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내용을 좀 다룰 거예요. 그다음에 가위를 넣는 방법이에요. 가위를 넣는 방법. 그래서 섹션에 따라서 가위도 바뀌어야 되고 가위를 넣는 방법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가위로 세로로 넣어서 작업을 하게 되면 뿌리 볼륨이 많이 죽어요. 가로로 넣어서 들어가면은 뿌리 볼륨도 살 수도 있어요. 사선으로 넣어 들어가도 뿌리 볼륨이 좀 살 수 있어요. 근데 가로는 지저분하게 돼요. 왜냐면은 가로 슬라이스 자체가 날을 좀 더 깊이 넣기 때문에 또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 날의 양이.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양을 집어버리니까 지저분함이 많이 발생되죠. 근데 세로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아무리 많이 자르려고 해도 많이 안 잘려요. 그러다 보니까 섬세하게 자를 수 있고, 사선 같은 경우에 내가 특정한 부위만 잘라서 들어가면은 볼륨을 살릴 수 있어요. 근데 가로는 볼륨을 살리기에는 좀 위험한 거라고 봐야 되는데, 보통 가로는 언제 많이 쓰냐면 네이프에서 좀 많이 써요. 네이프 옥시피탈. 너무 무거운 곳들. 그 다음에 가로 슬라이스로는 진짜 잘 안 쓰고 사선으로 더 많이 써요. 사선으로 방향성을 만들면서 볼륨감, 우리가 이렇게 죽이는 것과 이렇게 죽이는 것과 차이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 네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까 기억해야 될 게 뭐가 있었죠? 윗면과 아랫면. 그죠? 윗면과 아랫면. 그래서 우리가 모 다발을 섹션을 나누면 사각형이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사각형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윗면이 있고 아랫면이 있고 왼쪽이 있고 오른쪽이 있고, 그래서 지금 저거 같은 경우에도, 저 그림 같은 경우에도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 가로 사선 슬라이스에서는 좌우라는 것이 항상 결정되고요. 그 다음에 세로 슬라이스 같은 경우에도 위아래가 결정돼요. 위아래. 그럼 이런 모양대로 내가 가위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가위를. 내가 이렇게 가위를 들어갈 것인가, 이렇게 들어갈 것인가, 이렇게 들어갈 것인가, 이렇게 들어갈 것인가. 그래서 요 네 가지만 원리만 기억하시면 조절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조절이 충분히 가능해요. 그 다음에 질감 테크닉을 위해서 그 역할에 따른 차이인데, 우리가 머리가 짧으면 3등분으로 나눠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 머리가 길면 5등분 정도 나눠진다고 보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면 라인은 그냥 하나예요. 항상 라인은 하나예요. 우리가 모발 끝에 간격은 딱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3등분이든 5등분이든. 근데 중간에 더 생기는 것들이, 뿌리는 두 개로 나눠져요. 그 다음에 중간도 두 개로 나눠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뿌리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게 뭐냐면, 억제시킬래, 볼륨 살릴래, 둘 중에 하나예요. 억제시킬래, 볼륨 살릴래. 가까이 들어가면 억제, 나오면 볼륨. 근데 어중간하다, 바로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좀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두상에서 볼륨을 살리는 게 편하고 더 빨리 좀 신속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볼륨을 죽이는 게 더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죽이는 게 더 쉬워요. 살리는 것보다. 죽이는 게 더 쉽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작업을 해보면, 손님들 작업을 해보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요? 내가 분명히 베이스 컷을 배운 대로 잘랐는데 좌우가 짝짝이에요. 뭔가 두상도 짝짝이고 앞뒤로도 짝짝이고 뭔가 안 맞는 형태가 나오죠. 두상의 골격 때문인데, 결국에는 그 골격을 고정해서 작업을 해놓으면, 드라이를 해놓으면 비슷한 밸런스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형태로서만 길이를 다 만드는 거예요. 볼륨의 높이도 형태로 미리 다 잘라놓고, 그 다음에 질감까지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길이가 더 짧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원하는 볼륨의 높이보다 더 올라가게 돼 있어요. 드라이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그거 생각 못하고 타이트하게 자르는 게 문제예요. 100%로 자른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베이스 컷을 30%, 에너지 30% 써요. 나머지 40% 같은 경우에는 질감, 그 다음에 나머지 또 30%는 드라이라는 마무리죠. 근데 우리는 베이스 컷에다가 100을 쓴단 말이에요. 에너지 100%를 다 쓴단 말이에요. 근데 드라이도 해야 되고
질감도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들어가려니까 어떻게 돼요? 시간적인 부분이 촉박해져. 그럼 여기에 대한 시간 부분을 할애를 덜 하게 되죠. 근데 우리는 또 드라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드라이의 시간을 좀 더 많이 쓴단 말이에요. 최종 뭐 마무리니까. 근데 질감에다가는 시간을 덜 쓰고 빨리 그냥 드라이하기 편하게 아니면 펌하기 편하게만 만들어서 보내다 보니까 고객이 집에 가서 나중에 손질을 했을 때 미용실에서 연출하는 느낌과 안 나온 그 다르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보통 같은 이런 패턴으로 조금 실수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조금 이런 느낌을 좀 분산시켜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이스 컷이라고 보통 패턴은 드라이를 바로 넣어요. 그 다음에 질감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2차로 마무리 드라이가 또 들어가요. 그래서 1차 드라이 할 때는 그냥 커트선을 보기 위한 드라이, 골격을 보기 위한 드라이, 내가 어떻게 질감을 넣기 위한 1차 드라이라고 보시면 되고 2차 드라이 같은 경우는 최종 마무리. 근데 그 사이에 우리가 질감으로 흐름과 볼륨과 그 다음에 플랫함을 다 만들어내고 나서 다시 드라이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더 부족하면 2차 드라이 하고 나서도 내가 원하는 부위에 표현하고 싶은 부분을 도구를 선택해서 다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커트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커트에 대한 퀄리티를 올리실 수 있고 고객이 느꼈을 때도 가격을 조금 더 지불하더라도 괜찮다, 마음에 든다라는 표현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펌을 하더라도 손질이 쉬워지는 거죠. 질감을 어느 정도 쳐줘야 펌도 수월하게 돼요. 근데 질감을 안 치고 펌을 하게 되면 뿌리 볼륨을 하나도 안 살고 끝에만 빨글빨글거려진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뿌리 쪽에 볼륨을 건드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지저분할까봐, 잔머리 많이 올라올까봐 그래서 못 건드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은 경험을 통해서 실전에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 뿌리부터 아까처럼 설명을 또 할 건데 뿌리는 두 개 중에 한 개죠. 억제할 것이냐 팽창시킬 것이냐 이 두 개 중에 하나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간 지점은 중간 지점의 모양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 그라, 스퀘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스퀘어 일자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레이어, 그라를 그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느낌이 나와요. 요 그림. 요 그림은 우리가 항상 커트할 때 베이스 커트할 때도 맨날 봐야 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런 특징, 요거의 특징만 이해하시면 돼요. 특징. 레이어 가볍다. 그라 무겁다. 스퀘어는 가벼움과 무거움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두상의 굴곡에 따라서 달라질 뿐인 거죠. 그래서 요거 기본적인 것만 이해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레이저에서도 나왔었는데 라인 쉐딩이 또 나왔죠. 그죠? 그래서 슬라이싱 가이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우리가 작업하는 내용들은 그거예요. 뿌리, 중간, 끝. 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뿌리, 중간, 끝. 부위별로 조금씩 다르게 접근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도려내는 작업이죠. 도려내는 작업이에요. 방향을 위해서. 그래서 레저나 슬라이싱이 가능한 거고 요거 외에 우리가 또 끝에 포인트 커트를 넣어서 라인 틴닝을 넣을 수가 있죠. 라인을 가볍게 만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틴닝으로도 가능하죠. 표현의 방식이 다를 뿐이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두상에서 우리가 틴닝이나 조금 슬라이싱이나 표현을 피해야 될 만한 구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업할 때 제가 알려드릴 건데 얼굴에 노출되는 구역, 헤어라인 가까이 있는 아이, 그 다음에 탑 부분 갈라지는 정수리 이말 가마에서 갈라지는 부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덮어주는 애는 절대로 건드리면 안 돼요. 잔머리가 엄청나게 올라오겠죠. 근데 그 속은 건드려도 돼. 왜? 가려줄 거니까. 면으로 가려줄 거니까. 근데 얼굴 앞에는 가려주는 애가 없죠. 노출이 심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 자르면 어떻게 돼요? 지저분함이 너무 심해지고 극대화가 돼요. 그리고 질감을 너무 많이 치면 웨이브가 오히려 안 걸려요. 너무 많이 치면. 우리가 숱 없는 분들 생각해 볼까요? 펌이 잘 걸려요. 빠글빠글하면 하게만 걸어야 되잖아. 근데 그분들의 로망은 뭐야? 자연스러운 세팅. 근데 안 되죠. 왜? 숱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우리가 숱을 너무 많이 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되죠. 우리가 숱이 많으신 분들은 자연스러운 거 원하시면은 숱을 어느 정도 쳐놓고 웨이브로 걸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러운 커트가 나오겠죠. 롱웨어들처럼. 그죠? 빌드컷 느낌이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요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고요. 머리 결에 따라서 달라져요. 직모, 그 다음에 연모, 단모, 곱슬모. 요거에 따라서 우리가 가위를 다르게 써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똑같은 테크닉을 다 쓸 수는 없어요. 직모를 잘못 쓰면 어떻게 돼요? 뻗치는 머리는 난리가 나죠. 그죠? 그래서 저도 직모에서는 피하는 가위가 있어요. 피하는 가위가 있어요. 직모에서는 오히려 좀 지저분해지더라도 볼륨을 죽이기 위해서 슬라이싱을 더 많이 써요. 근데 가려지기 때문에 티가 안 나. 남자 머리도 저는 슬라이싱으로 다 작업을 하거든요. 남자 머리 요즘에 뭐 리프컷, 가르마컷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댄디컷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시스루 댄디컷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3자 이마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비어 있고 여기는 숱이 많고 여기 또 몰려 있어. 근데 그거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줘야 돼. 그럼 모류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차분하게 이렇게 갈라질 수 있도록. 근데 여기가 쌓이지 않도록 공간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공간을 준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공간을 줄 것이냐, 흐름을 줄 것이냐. 그래서 그 두 개만 항상 기억을 하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슬라이싱 첫 번째 우리가 배울 건데요. 슬라이싱을 먼저 배울 거예요. 슬라이싱과 틴닝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둘 다 동시에 배울 거고, 우리가 가위를 선생님들 하나 꺼내 볼까요? 원래 미용이는 이론은 머리 잘 안 들어오고 실습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이론이 너무 복잡하면 재미가 없어. 그죠? 그래서 1차적으로 슬라이싱 가위를 연습을 좀 해서 우리가 실전에 조금 있다가 이제 가발 다 준비하셔가지고 먼저 연습만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하나씩 다 연습을 해볼 거예요. 테크닉에 대한 연습을 하고 작품이 들어갈 거예요. 그 작품에서 우리가 그 연습했던 걸 다시 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오늘 같은 경우에는 롱 하나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숏 하나 두 개는 무조건 할 거고요. 시간이 되면 이제 그냥 미디움 기장에 그냥 원랭스를 잘라서 내부 구조를 진짜 쉽게 빨리 만드는데 형태가 어떻게 보이는지 눈에 바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것까지도 해보는 게 오늘 목표입니다. 자, 오늘 비드라이 같은 경우에는요, 파지법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약간 파생되게, 변질되게 좀 많이 써요. 막 이렇게 하거든요. 막 이렇게 하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테크닉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까지 하려면 어려운 테크닉들은 선생님들이 어려운 게 뭐냐면 그 연습을 내가 그걸 가지려면 얼마나 많이 해야 돼요. 내일 당장 못 쓴단 말이에요. 그죠? 오늘은 내일 당장 바로 쓰실 수 있는 테크닉으로 접근할 거예요. 일단 비드라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힘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막 손목을 꺾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 자세에서 열고 닫으면 끝이에요. 엄청 심플해요. 근데 대신 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새끼손가락으로 받쳐주시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가위 질랑은 좀 달라요. 떨어뜨려 주셔야 돼요. 가위를 아래로 떨어뜨려 주시고 새끼손가락으로 여기로 받쳐준다는 생각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받쳐준다. 그리고 손목을 구부려 주면 돼요. 내가 힘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그렇지. 힘 없는 사람처럼. 이 상태에서 그냥 엄지손만 넣어서 열었다가 닫으면 돼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왜냐면 가발 갖다 대잖아요. 전부 다 자꾸 이러려고 해요. 다 이러려고 그래. 근데 이것도 맞긴 맞아요. 표현이 다를 뿐이지. 맞잖아요. 이렇게 해서 나오는 표현이 마음에 들면 그렇게 표현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는 표현을 정확하게 일정하게 못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어느 부위에서 실수해서 많은 양을 도려내면 빵꾸 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채울 거야? 왜? 틴닝은 안 보이잖아. 받쳐준 애가 있잖아요, 항상. 근데 슬라이싱은 어때요? 도려내버리잖아요. 없어진다고, 공간이.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데 우리가 인스타 같은 경우에 영상을 많이 보게 되면 전부 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죠? 근데 그 자체가 변질되면은 잘 쓰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어때요? 완벽한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잘한다는 사람도 한 번 실수하면 빵꾸 난단 말이에요. 어떻게 돌이킬 거야? 근데 그런 걸 배우기보다는 우리는 정확한 파지법과 정확한 사용법을 배워서
내일 당장이라도 쓸 수 있는 게 이 교육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내일 당장이라도 쓰게끔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부린 다음에 이렇게 그냥 가위 질만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머리카락이 딱 잡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가위에다가 어디다 대야 될지 몰라요. 가위에다가 어디다 대야 돼요 했을 때 가위에 머리카락이 들어오면 이 밑에 있는 날과 가위를 이렇게 딱 넣잖아요. 비드라이 이렇게 넣으면 우리가 윗날로 닿는단 말이에요. 윗날로 이렇게 닿죠. 이 옆에 있는 날로, 그죠? 얘로 이렇게 닿게 되니까 얘가 각도를 정하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이 가위 날이 이 각도가 45도, 얘가 45도인 거죠. 벌어지는 애를 보시면 안 되고 이 위에 윗면이 보이는 부분이 45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30도, 20도 세 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20도는 굉장히 적게 잘려요. 굉장히 적게 잘려요. 그리고 45도는 굉장히 많이 잘려요. 30도는 중간 정도로 잘려요. 그래서 보통은 30도를 제일 많이 쓰고요. 앞머리에서는 섬세하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20도를 많이 써요. 그리고 앞머리에서는 앞머리 전체 길이에서 3분의 1 지점 부분부터만 건드린다고 봐야 돼요. 2에서 1 지점 부분. 앞머리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썼다가는 지저분함이나 날림이 너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약간 끝쪽으로 사용해 주시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긁어내는 커트가 있단 말이에요. 가위를 가지고 이렇게 긁어내, 이렇게 긁어내. 근데 긁어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비드라이 같은 경우에는 자르는 거예요. 잘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비드라이 같은 경우는 이게 뚱뚱한 이유가 곡선으로 잘려요. 우리가 뭘 하지 않아도 그냥 잘려. 근데 우리는 자꾸 뭘 하려고 해요. 뭘 하려고 해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 한번 연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틴닝으로도 한번 연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법을 다 연습을 싹 다 해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발 가지고 계신 거 준비 싹 다 해주시고, 약간 넓게 펼쳐가지고 여기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선생님들은 거울 보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낮춰달라서 올려달라고. 네. 저희 삼각대도 달라고. 네. 여기 있어요. 삼각대.